역대급 단기 집중호우가 내린 이런 흰남노로 인해서 하천이나 빗물 펌프장이나 또 배수로 등과 같은 현행 한 2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이거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에 대한 방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발생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빈도 기준에 의뢰한 대비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도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특히 포항은 이번에 피해를 보듯이 포스코와 철강산단과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을 가지고 있는 공단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시민들이 바다와 인접한 곳에 대거 거주를 하고 강 주변에도 대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진단과 전문가들이 하는 안전진단과 그에 근거한 종합계획을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전반에 대한 이번 흰남노 사태와 또 관련된 모든 그러한 현재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 용역을 약 100억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제를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기관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산업단지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전문가, 시민, 행정, 또 포스코를 비롯한 모든 기업체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기관산업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튼튼히 함께 힘을 합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에 대해서도 또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나 국토부나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5,4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강과 또 우리 형산강이나 국가하천 이외에도 냉천과 같은 지방하천 또 소하천 일대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복구 계획을 방제 계획을 세워서 하천 범람을 재발할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지대인 대송 제네리 그다음에 청림동 청림 1통 약전 1위 도구 3리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제네리 1200세대 침수 가구를 비롯해서 집중 침수를 받은 1500여 세대가 앞으로 침수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해서 대단지 조성을 해서 거주하거나 특별한 방제 계획을 세운 그러한 그 가운데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LH를 포함한 중앙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징이 우리가 경주하고 경계로 봤을 때 산악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 최고 능선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 능선을 봤을 때 경주 동쪽 그 능선에서 동전 쪽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서쪽까지 만약에 내려서 경주 지역에 강운항이 급증했으면은 우리가 형산강에 홍수경보가 몇 차례 내렸습니다만은 형산강이 범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도 했었습니다. 해서 이 우리가 방제 계획을 세울 때 획기적인 방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강남이 장기니까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른 지역에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어서 그 강서 지역, 양천 지역 이런 데는 이번에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포항도 도시 외곽을 흐르는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조 3천억을 들여서 만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은 지방 거점 도시 중에는 굉장히 거주 밀도가 높고 또 포스코와 칠강산당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심 저류지를 도로나 하천이나 도로 지하나 또 학교 운동장 지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심 저류지를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빗물 펌프장도 현재보다도 훨씬 더 대응 빈도를 높여서 지금보다 배 이상 높여서 그 빗물 펌프 대응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20년도 설계 기준을 대폭 높이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빗물 펌프장을 많이 늘렸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한 10개소 정도 빗물 펌프장을 늘렸습니다. 또 재난 대응비도 한 800% 정도 늘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수면 상승에서 보다시피 그로 인해서 죽도, 송도, 해도, 중앙동, 상대동이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해서 이 연안 침수 위험 지역에 앞으로 하천 하류 지역을 포함해서 차수벽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높이에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봤을 때 총용량 한 60km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조 2천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강이나 국가 산단을 보호하고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자문단 구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방제대책 또 도시안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하는 뒷받침 기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등과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전반적인 이 도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침수 취약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등의 재난 대응 사업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 등과 같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해안도시에 대해서도 방제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 하는 이유를 연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 안전도시 추진 로드맵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고 내후년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 초기 관련 필요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2025년, 2035년까지는 우리 최대한 국가의 옆에서 국비를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또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또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나 국가적인 피해가 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와 산업이 더 이상 재난으로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재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 수준을 높여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관사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면을 보고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형산강과 그 다음에 우리 저 대성 제네리가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칠성천, 그 다음에 특히 냉천, 또 동해의 지마오천 이런 것 등 전체를 고려한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산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산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대배수로 터널을 전문가들과 용역하에 적정한 지점에 해서 우회로 빼서 형산강의 유입 수량을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또 북쪽으로도 우리 쪽에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배수로 터널을 형산강 강물을 일부 빼는 것과 함께 이 산악지역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도심을 침수될 수 있는 물을 우회에서 뺄 수 있는 북쪽의 대배수로 터널도 하나 다 만들어서 국가 기관 산업과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또 도심 중앙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밀물터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차수벽입니다. 강둑을 높이든지 이 차수벽, 이동 차수벽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해안가,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우리 지역에 많은 하천 주변 범람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로 밑이라든지 학교 밑에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걸 줄이고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 여러 가지 건기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계획입니다. 항사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항사댐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하루에 집중 강우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하루에 흘러나가는 통수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천에 냉천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천이 쭉 이렇게 흐르다가 우리 냉천에서 급격하게 우측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하천폭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원래는 강물이 이렇게 포스코를 이렇게 거의 직진하다시피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회로 만들면서 강폭도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해수면이 1m 이상 올라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해수물은 올라오고 강물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려가니 또 여기에서 부딪히니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또 부딪히는 힘이 위로 상위로 올라오니까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범람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차수벽도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것과 함께 아울러서 기업에서 포스코나 여러 군데서도 필요하면은 차수벽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과거에 형산강에 대한 대책은 많이 강구됐지만은 이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러한 내부 건의가 있었지만은 매몰 비용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더욱더 기업 계계별로 강화를 하고 아울러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기업과 우리 지역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의논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합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500년 빈도, 100년 빈도 하는 건 좋은데 500년 빈도로 하려고 하면 100년 빈도에 비해서 국가층이나 지방하층에 대한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국가로부터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총 강우량이 150mm고 시우량이 우리 80? 시우량이 80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수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산업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 수도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또 지방소멸시대의 지방거점도시잖아요. 이 지방거점도시와 국가기관 산업을 보호하려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들여서 또 정책을 시행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나감과 동시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도 제정을 해서 그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수와 방제와 친수 중에서 굳이 선택하려면 방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친수 시설을 계속 조금 유지해가거나 늘려가는 게 필요한데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친수 시설보다도 기후 변화에 따른 예상 이상 현상에 대비해서 더욱더 하상을 낮추고 저 입구 쪽에 출구 쪽에 냉천의 하상 변경으로 인한 강폭이 좁아져서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될지 모르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해줘야 되겠다고요. 이 보수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간에 보수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을 떠넘기거나 남을 원망한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 하여금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른 그거는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만큼 그 이상의 양을 우회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회를. 여러분 그 냉천고 밑에 냉천 하류에 넓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은 그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원래 만들어져 있는 둔치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맥없이 무너지고 그걸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